2021년 2월 17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저는 무죄된 세월호 구조 해경 선거 우려먹기 희생양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무죄를 내렸는데, 선거 우려먹기 위해서 이걸 계속 세월호 문제를 이용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이번 판결 2심, 3심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을 믿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1시간 이상 배 안에서 기다리던 고등학생 250명을 비롯해서 304명의 승객들이 참혹하게 수장당했는데도 해경 등 정부 관계 기관의 책임이 없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배가 갑자기 급회전을 해서 침몰했거나 암초에 충돌해서 순식간에 침몰했다면 모르지만 전 국민들에게 생방송으로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을 중계해 놓고서 이런 소리를 한다니, 이런 판결을 한다니, 이 무슨 회개한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해경의 이야기만 듣고 기소했든지, 아니면 법원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무시하고 무죄를 내린 것인지, 이건 다시 수사하고 다시 재판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 고용 특단 대책 예상대로 세금 알바 90만 개 제목의 사설에서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 명 줄고 청년층간 실업률이 27%에 달한다. 한국경신문은 특단 공급 이어 특단 고용, 또 어떤 무리수일까 겁난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말한 특단 고용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기존의 방식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먹힐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제발 현실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슨 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노동시간을 줄여서 이 파산한 자영업자, 다시 이 자영업을 영업 손실분을 정부가 일정 보상해 준다고 현재 상황에서 파산한 다수의 자영업자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금융대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도 없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파산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된 실업자들, 이런 사람들 구제해야 되는데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경우에는 이게 일자리가 기존의 어떤 제조업의 생산 시설에서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 알바라든가 이 단시간 파트타임 일자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일자리만으로 이 고용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일자리, 장시간 노동, 지금 52시간 이상 60시간 장시간 노동이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30시간 이하로 줄이고 일자리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법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묻지마 특별법 남발, 돈 뿌리기 못지않은 악성 포퓰리즘이다, 제목의 사설에서 특별법이란 헌법과 형법, 민법처럼 모든 국민의 효력에 미치는 일반법과 달리 특정한 지역이나 사건, 사람에게 한정해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꼭 특별법이 그런 의미의 특별법만을 특별법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은 오히려 지금과 같은 재난 시기에 긴급하고 특별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국 이 재난 지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추경을 남발하지 말고 재난특별세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법으로 조세를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난특별세법을 제정해서 조기에 추경 방식이 아니라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 재난에 대비한
재정 확충한 방식을 통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환경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고용 줄이고 해외로 떠날 국력에 만드는 참담한 기업 환경 제목의 사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규제 등을 예를 들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보면 산재 사망률이 세계 1위인 나라에서 5인 이하 사업장도 배제됐고 50인 이하 사업장은 3년 유예됐을 뿐만 아니라 그 형량도 매우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민주노총이 제기한 법안 초안에서 보면요. 그런데 이 법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떠날 고용일을 한다? 그러면 이 중대재해처벌이 강한 나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법이 없는 나라,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뒤처지는 나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럼 그런 나라들이 이런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 거기에 걸맞는 생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 인력, 기술 인력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때문에만 기업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이익률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뭐 ROE라고 하는 자기자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투자 대비 얼마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 얼마나 그 기술과 기능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얼마나 이윤을 더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규제는 안 하지만 이윤이 올릴 수 없는 나라로 기업이 가겠습니까? 기업은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도 돈벌이가 된다면 현지로 투자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입니다. 권력투쟁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족 라인의 신현수 패싱 본질은 문의 권력수사 방해다. 문화일보는 검찰 사상 첫 소환 대상 이중앙지검장 수사 성역 아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이번엔 인사위원 추천으로 공수처 또 지원시키나, 여러 가지 이제 검찰 뭐 공수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검찰 개혁이나 수사권 논쟁의 본질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권력투쟁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뭐 공수처 설치와 운영, 검찰 인사 등 모두 예약한 권력투쟁의 산물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촛불항쟁과 정권교체,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사법처리 같은 방식으로 현 정권에도 적용될지도 모를 이 상황을 미연에 막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찰과 권력 내부의 투쟁이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과 국민의힘이죠. 이를 지키려는 세력, 더불어민주당이죠. 세력 간의 투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성패에 따라 법의 양상이 다르게 펼쳐질 것입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 불법에 대해 법대로 단죄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인권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외국인 자의적 구금 반대 불참한 문정부의 대북 굴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캐나다가 주도한 국가 간 관계에서 자의적 구금에 반대하는 선언에 미국 등 58개국이 참여했지만 한국은 빠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유엔 총회나 유엔사나 인권 관련 위원회가 아니고 특정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언에, 국제 선언에 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없죠. 그러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라면 뭐 참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관계 고려한 그 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이걸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지주회사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견제 없는 종신제 금융지주회장 제동 거래야 한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봉구낭조가 아닌 한 세습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벌이나 기업들은 부를 세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권이 세습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죠. 지역국회의원을 자식이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장의 연임을 세습이라 할 수는 없지만 돈과 관련된 이익권의 정치적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연임 금지 등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임 이전에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금융과 관련된 기관의 장의 또 불법적인 문제, 불법성 여부,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그게 관련돼 있다면 연임이고 뭐고 담임조차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주주회사 회장들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 당국이 명확하게 조기에 수사하고 불법이 있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월성원전 3중 수소 괴담 8장 끼고 방치한 원자력 안전위원회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월성 3호기 터빈 지하 배수 관로에서 기준치 18배의 3중 수소 검출되었는데 구조물에서 누설된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3중 수소가 녹아들어 녹축된 것이다. 한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고인물을 전량 회수한 후에 환경기준에 맞게 처리해서 배출했다. 이거 월성원전이 주장한 거죠. 멸경신문은 문제없다 판정난 3중 수소 더 이상 원전 괴담 없애야 한다. 자기들끼리 조사해서 문제없다고 발표했는데 더 이상 말 퍼뜨리면 괴담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하 배수관에서 검출된 3중 수소의 원인, 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순 일방적으로 주장한 말을 지금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가서 조사할 수도 없으니까요. 설령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원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이죠. 히로시마 원폭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괴담으로 연결시키는 거가 같은 겁니다. 그러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그때도 수십만 명이 죽었고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의 수습 처리는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를 10만 이상, 100만 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방법이 현재로는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현재 과학기술로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전이 위험하다,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왜 괴담인지 묻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발발한 10년 됐습니다만 최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또 강진이 일어났고 거기 300km 떨어진 동경까지 진도 4 정도로 흔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원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구 자체가 원전의 안전지대라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예비될 재앙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데 이것을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핵마피아들의 괴담이다. 단순히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인류의 재앙을 외면하려고 하는,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괴담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정치권이 국민연금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엉터리 슈트로드 시코드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주주자본주의에서 주주의 권리에 대해 배제하겠다는 것이 무슨 소리죠? 물론 국민연금은 국민이 주인인데 관료나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경영에 개입하거나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한 비율만큼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그 주인으로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곳에서 정확하게 결정해서 경영권에 참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시 쿠팡처럼 창업주 지분의 29배나 차등 의결권을 재벌이나 특정인에게 부여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투자한 비율만큼 국민연금이 한 10% 투자했는데 거기에 2배, 3배 경영권 참여하겠다라고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국민이 투자한 비율만큼 경영에 개입하는 것조차 연금 사회주의 운운함에 제동을 거는 것은 매우 잘못된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찰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MB 국정원 사찰 정점화 석연치 않다 제목의 사설에서 야권 보궐선거 앞두고 박형준 겨냥 의심 정보기관이 다시 정치 입술이면 불행해진다. 경심을 실체에 드러난 MB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사찰 전모 밝혀라 주장하고 있는데 국정원이든 뭐든 정부 권력기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밝혀야 되고 그 서류 소각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사찰당한 본인에게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또 자기 의지에 따라서 고소고발하고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건 아주 폭력이거든요. 사악한 폭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뭘 하고 있다가 임기 1년 남기 지금 와가지고
이 사찰에 하느님이 많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지 또 묻고 싶어요. 그러니 선거 직전에 이 국풍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꼭 하고 싶다면 4월 보궐선거 끝나고 즉각하십시오. 여야 합의로 국정원 관련된 위원회에서 다 보고받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 문책하고 처벌하고 또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하고 한 절차를 다 거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선거 직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백신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백신 접종 OECD 꼴찌 K방역의 참담한 현실 이라는 이제 제목의 사설. 한국 37개국 중 가장 늦어 일본은 오늘 도리 변명 허언 멈추고 백신 후진국 경위 밝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플랜 B 없었던 백신 접종 더는 우왕좌왕해서는 안 돼. 제목의 사설에서 65세 고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 AZ 코로나 백신의 최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도 대폭 수준이 불가피하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초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현격히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여기에 도취해가지고 K방역을 그 광고하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또 치료 시설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이걸 확보할 이런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거리두기, 보여주기식 거리두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백신의 치료제 확보가 지금 늦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책을 세워가는데 백신 접종의 경우 원칙 없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효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65세 이상을 제외하거나 아니면 접종 여부를 의사들에게 맡긴다? 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대통령 보고에도 빠진 83만째 공급 디테일 이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은 주택 보급률에서 판단해야 돼요. 주택 공급은 주택 보급률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나라에서 왜 주택 공급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의 수요 공급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1가구 1주택이라는 원칙하에 주택 소유권 문제를 정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거 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급 문제가 아니라 소유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공수처 구성도 안 됐는데 중대범죄수사처가 또 뭔가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냥하지 못하는 개를 사냥개라 하지 않잖아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칙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기관을 더 만들고 덜 만들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기관이 만들어질 경우 상호 견제와 경쟁으로 공명정대한 수사를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수사기관을 3-4개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건을 다 가져가서 수사해서 어느 시에 제대로 된 수사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기관의 수사기관이 제대로 못하면 그 관련 이번에 판사 탄핵하듯이 검사도 탄핵하고 관련자도 탄핵하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것 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폭력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확산되는 스포츠계 학폭 파문 면피성 대책으로는 못 막는다. 한겨레신문은 과거 잘못으로 덮어서는 안 될 스타들의 학교 폭력, 경신문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특별부로 무관 희생 막아야 한다.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폭력을 막아내야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비폭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모질게 대한다는 말인 학대라는 말을 쓰는데 폭력이라고 정확하게 용어를 써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힘의 관계에서 보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동이죠. 어른과 어른 사이도 폭력인데 어른과 아동 사이에 아동이 피해자인데 그냥 학대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이 그냥 학대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을 규정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구조적 폭력에 대응해서 비폭력 교육과 프로그램 또 그 폭력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 한겨레신문은 쿠팡의
미상장이 기업 규제 탓이라는 경강보의 한겨레 신문 지적인데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배달의 인프라를 구축한 뒤 엄청난 부를 쌓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데 이게 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제가 있었으면 돈도 못 벌고 이런 상장 자체를 못했어야죠. 정말 규제 때문이다. 한국에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했으면 미국 주식시장 상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기업 자체가 미국으로 철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쿠팡의 모기업은 미국에 본사 있는 것이고 한국 기업, 한국의 자회사 같은 형태로 기업을 세운 것인데 이 한국 쿠팡이 미국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된 것이 규제 때문이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했지만 한국 시장에서 이 인프라를 갖추고 엄청나게 이 배달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창업주의 지분의 29배에 차등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주식시장 상장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본질과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아무데나 규제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17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